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WPF 슬라이드 패널 한 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편에서 작성된 대로 작업을 하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열렸을 때 윈도우의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되게 되면은 슬라이더가 위치가 이동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슬라이드 패널 안으로 들어와서 get left range 메서드 부분을 리팩토링을 좀 하도록 할게요. 프로퍼티 두 개를 만들 건데요. opened left 그리고 closed left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자, opened left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로케이션이 left인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을 때 위치가 0이죠. 그래서 0을 추가해 줄 거고요. left가 아닌 경우니까 right겠죠. right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losed left도 마찬가지로 left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슬라이드 width였죠. right인 경우에는 parent actual width입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자, 오프닝 될 때는 closed에서 opened left로 바뀌죠. 그리고 닫힐 때는 opened에서 closed left로 바뀝니다.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closed 그리고 opened left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보니까 지금 이 두 코드가 이렇게 중복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잘라서 하나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퍼티는 여기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프라이베이트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생성자 부분에서 사이즈 changed 이벤트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 이벤트는 loaded 밑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슬라이더 로케이션이 right인 경우에 그리고 열렸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슬라이더 스테이트가 오픈드 상태일 때 또는 오픈 중인 상태일 때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줄 겁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스토리보드 슬라이더에 create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에서 from과 toms가 필요한데요. from 그리고 to 그리고 millisecond. 자, 일단 밀리세컨드는 0으로 설정을 해둘게요. 슬라이더의 위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from과 to는 열려있을 때 opened left 위치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begin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봐도 정상적으로 잘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능적으로는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이즈 체인지드는 잠깐만 이렇게 움직여도 수십 번 이벤트가 호출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보드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매번 생성되는 것은 불필요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스토리보드와 애니메이션은 한 번만 생성되어서 그 생성된 것을 재사용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틸리티스 안에 애니메이션 매니저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퍼블릭 클래스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생성자로 프레임워크 엘리먼트, 타겟 엘리먼트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유틸스를 이렇게 옆으로 조금 놓고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생성을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은 이 매니저에서는 스토리보드나 애니메이션이 호출이 되었을 때만 객체를 생성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필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private read only lazy 스토리보드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지연 객체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 스토리보드가 실행이 될 때만 객체를 한번 생성해 주는 것이죠. 스토리보드 lazy라고 객체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new 호출이 될 때 객체를 반환을 해줄게요. 스토리보드 를 이렇게 생성을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더블 애니메이션을 똑같이 더블 애니메이션 레이지 그리고 더블 애니메이션 레이지를 이렇게 지연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퍼티를 두 개 만들 건데요. 스토리보드 그대로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이 레이지에서 생성된 값을 가져오려면은 lazy.value를 이렇게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value가 호출이 되면은
생성자가 생성이 되게 되고 다시 호출이 되었을 때는 이미 생성된 그 객체를 재사용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더블 애니메이션, 레이지 밸류도 이렇게 다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복사를 할 건데요. 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키워드는 지워주시고요. 반응값이 없는 메서드로 만들도록 할게요. 메서드 이름은 setLeftProperty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프레임워크 엘리먼트 부분은 기존에 이 타겟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타겟 엘리먼트로 교체를 해주고요. 여기 스토리보드와 더블 애니메이션 객체 생성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 부분들은 더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스토리보드도 여기 프로퍼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지워주고요. begin 메서드도 같이 만들어줘서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슬라이더가 열고 닫힐 때는 이 setLeft 프로퍼티가 계속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스토리보드 children을 먼저 클리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애니메이션 매니저를 슬라이드 패널에서 객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연 객체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private read only lazy 애니메이션 매니저, 그리고 이름은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레이지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레프트 애니메이션 레이지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슬라이드 할 때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거는 사이즈 체인지 될 때 레프트 위치를 조정해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두 개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속성 두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 부분에다가 레이지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레이지는 new lazy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기에 람다식으로 이 애니메이션 객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 매니저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인자값으로는 슬라이더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매니저에 스토리보드에 컴플리트 이벤트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기존에 completed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이벤트로 추가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return 애니메이션 매니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레이지 밸류가 호출이 되면은 이렇게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프트 애니메이션 레이지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new 애니메이션 매니저, 그리고 슬라이더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completed 이벤트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create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생성하는 부분을 방금 전에 만들었던 지연 생성되는 스토리보드로 재사용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left animation set left property 이 인자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ft animation begin을 호출해 주시면 될 거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도 create 하는 부분 수정을 해 줄게요. slide animation set left property, 그리고 인자값으로는 기존 값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begin을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존 값들은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햄버거 버튼 눌렀을 때 우측에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너비를 조정해도 제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잘 되고요. 슬라이드 패널 생성자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레이지가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레이지 안 람다식 부분에 중단점을 이렇게 걸어 보도록 할게요. 객체 생성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도 이 중단점이 실행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중단점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생성돼서 넘겨주고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맨 처음 한 번만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여기에서 생성이 안 되고 기존에 생성된 객체를 이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놓고 사이즈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애니메이션 매니저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애니메이션 매니저를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 기존 애니메이션 매니저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메모리 사용량도 확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우측 슬라이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을 하고 애니메이션 부분도
좀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코드를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슬라이드 패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